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충북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37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13명, 충주 15명, 제천 2명, 음성 5명, 진천 2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4,059명, 누적 사망은 71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안전실태 보도 이어갑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자고 스쿨존을 만들긴 했는데 유명무실한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농촌학교가 도시학교보다 더 위험했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옥천의 한 초등학교 앞. 하교하는 어린이가 도로 쪽으로 뛰다 멈칫하는데 그 앞을 차가 곧장 지나갑니다. 방학이라 한산한 편이지만 학기 중에는 어린이들이 차를 피해 다녀야 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초등학교 정문에서 50m 정도 떨어진 곳에 버스 터미널과 택시 회사가 있어 오가는 차가 많습니다. 주차된 차도 많아서 학생들이 차들 사이로 통학을 하는 상황인데 이곳엔 보행로도 신호등도 없습니다. 차도하고 인도가 구분이 안 돼 있어서 택시가 버스가 다닐 때 좀 위험해요. 기사님이 쪼만하니까 못 보시고 계속 하다가 위험하게 부딪힐 뻔한 적이 있었어요. 청주 북이면의 한 초등학교 앞. 주변에 공장이 많아 대형 화물차가 자주 지나다닙니다. 보행로는 학교 담장 옆 100여 미터뿐. 학교 땅을 벗어나면 찻길에서 걸어야 하고 주변에는 신호등도 없어 화물차를 눈치껏 피해 다녀야 하는 상태입니다. 학교의 다른 출입구는 여러 갈래 길이 교차하는 곳이지만 어린이를 보호할 만한 시설은 없습니다. 초등학생 손주들을 둔 할머니는 학교 주변이 위험해 늘 걱정된다고 말합니다. 큰 차들이 다니고 그러니까 좀 위험은 하죠. 많이 위험해요. 애들 학교 등교 그렇게 하면 갈 때 꼭 문 앞에 학교 안에까지 데려다 주고 또 끝날 때쯤 되면 내가 가서 또 데려오고. 경찰이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728곳의 교통 안전성을 평가했더니 도시에 비해 농촌 외곽 지역 스쿨존이 더 위험했습니다. 상중하로 구분하는 교통환경지수 평가에서 하등급을 받은 142곳은 대부분 농촌 외곽 지역 스쿨존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통학로에 차도와 구분된 보행 공간이 없는 게 가장 큰 위험 요소였습니다.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학교 부지를 활용을 하는 등 보행 공간을 확보를 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20km 이하로 제한 속도를 낮추고 유색 포장을 하는 등. 충북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어린이 1명이 숨지고 1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무늬만 스쿨존인 곳에서 안전사각지대를 없애는 작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충북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가 25만 명에 육박한 가운데 백신을 맞고도 확진된 돌파 감염 사례는 1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백신별로는 얀센 6명, 화이자 5명, 아스트라제네카 4명 순으로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백신별 접종 완료자 10만 명당 돌파 감염 비중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돌파 감염 15건 가운데 검체 분석이 끝난 10건은 베타와 델타 등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어떤 백신을 맞든 돌파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다며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청주 산남동 술집 관련 확진 환자 15명 가운데 1명이 산후조리원 간호조무사로 확인됐지만 다행히 추가 감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이 간호조무사가 일하는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와 산모, 직원 등 53명을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간호조무사의 20대 자녀는 확진됐습니다. 산후조리원이나 산부인과 등 신생아 관련 시설 종사자 감염은 청주에서 처음입니다. 지난 1965년 개청한 청주시 청사가 내년 초 신청사 착공을 앞두고 57년 만에 임시 이전합니다. 청주시가 4년 임시 이전에 200억 가까이 드는 역대급 이사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평범한 이삿짐 센터를 불러 갈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청주시 본청에 숨겨진 통제구역. CCTV를 통해
동네 구석구석 실시간 영상이 재난 상황실로 전송되고 각 읍면동과 구청의 민원 처리 정보도 150대 서버 장비로 실시간 들어옵니다. 청주시 본청을 중심으로 각 기관과 국가 전산망을 연결한 지하의 물리적 인프라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사를 하려면 당장 케이블 수만 가닥이 뒤엉킨 지상의 통신 서버 장비도 문제지만 지하 인프라를 옮기는 게 더 큰일입니다. 임시청사로 확정된 청주 문화제조창까지 이 통신과 서버를 1.5km 옮기는 데만 거의 60억 원이 듭니다. 땅 속에 있는 케이블까지 다 옮겨가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케이블의 공사 양도 만만치 않을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희 시는 무중단으로 이사를 가야 돼요. 한 번도 행정 시스템이 멈추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전할 조직 규모는 본청과 별관, 우민타워를 포함해 꽈만 33개. 이 조직이 들어갈 임시청사 리모델링과 이사 비용도 60억 원에 3년 임차료 68억 원까지 전체 이전 비용이 182억 원입니다. 청주시는 성안길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문 닫은 옛 백화점 건물 등도 검토했지만 주차 등의 문제로 문화제조창을 택했습니다. 시민 편의라든가 각종 민원을 갖다 볼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마땅한 장소가 아무래도 좀 문화제조창이 적정치 않은가라는 그런 판단을 해서. 다만 시장실과 기획 등의 행정지원부서는 옛 청원 군청사였던 이청사에 두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청주시는 연말까지 임시청사 리모델링을 마친 뒤 본격 이전 작업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임시청사를 개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에 들어간 충주 지역의 유흥시설과 종교시설 등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충주시는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과 콜라텍 236곳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서를 발송하고 최근 법원 판결에 따라 4단계 시 최대 19명까지 대면 예배가 허용되는 종교시설 399곳에 방역수칙 여부를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충주경찰서도 오늘부터 영업이 금지된 유흥업소 180여 곳을 돌며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확인합니다. 충북 지역 의료시설 접근성이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충북에서 응급의료시설까지 접근거리는 17.46km로 전국 평균인 11.9km보다 5km 이상 멀었습니다. 응급의료시설까지 차로 20분 넘게 걸리는 곳에 거주하는 의료 취약 인구 비율은 35%로 전국 17개 지자체 중 4번째로 높았습니다. 또 종합병원까지의 평균 접근거리는 22.75km, 약국은 7km로 전국에서 4번째로 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카페형 아쿠아리움이 괴산에 들어섭니다. 충북 내수면 산업연구소는 괴산 수산식품 산업거점단지에 민물고기 아쿠아리움을 건립하기로 하고 건축 설계와 전시물 제작업체를 공모로 선정했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